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용묵 작가의 단편소설 2반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 2반은 인심이 떠나서 배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도 어멈은 벌써 3번이나 내가 일어났는가 하는 여부를 살피고 들어가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저 자는 척 이불 속에서 그대로 뒹굴었다. 11시도 넘었으니까 아침을 안 먹은 몸이 어지간히 시장함을 느끼게 되면서도 일어나면 또 먹어야 할 그 백미밥을 생각할 땐 뱀의 혀끝을 보는 것처럼 몸서리가 쳐져서 시장한 배를 쥐어틀면서도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것이다. 백미밥을 먹으면 각기, 즉 각기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심하면 생명에까지 관계된다는 의사의 주의를 받고부터는 차마 그 백미밥이 목구멍 너머로 넘어가질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이 귀하길래 시제의 고픈 배가 야속해서 이렇게 한껏 누워 넘어졌다가도 피라엔 일어나서 억지로 눈을 감고라도 이 백미밥을 또한 아니 먹게 되지 못한다. 여기에 나의 고민은 크다. 백미밥은 병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팥밥을 지어달라고 주인 마누라더러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기어코 팥밥은 지어주지 않는다. 쌀값과 팥값과를 비교해보면 결코 팥값이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주인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집에 기숙을 한 지 반년이 되건만 처음 2달치밖에 밥값을 치르지 못한 것이 그 벌이다. 밥값을 제때 내지 못하는 나를 내쫓자는 것이 그 계획인데 병자니까 병에 관계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라도 돈을 마련해 놓고 나가겠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다. 팥밥이란 여름 한철에 있어선 쉬기를 잘하는 것이어서 먹다 남으면 버리고 말게 되는 데 대한 이해타산이 또한 있었고, 그리고 서로 상하지를 않는다 손치더라도 먹던 밥에 표시가 나는 팥밥이니까 다른 손님 밥에 섞어줄 수가 없고 병자 자신에게만 주자니 전혀 팥밥이 되고 병자의 것이니 자기네도 먹기가 싫고 해서 결국은 버리는 것밖에 없이 되고 마는 것이어서 도무지 팥밥은 하지 않아야 이롭다는 것이 그 전체적인 이유다. 이런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때 나는 이렇게도 인정에 매몰한 사람이 있을까 잠옷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밥값을 내라고 앙칼스럽게 조를 때는 밥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아니 그럴 수 없는 일이거니 하여 너무 심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밥값을 내지 못하는 내가 도리어 미안함을 느껴왔지만 병중에 있는 손님에 대해서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되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쫓음으로써 돈을 받는 것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아는 보통의 범주를 넘어선 주인 마누라임을 알았을 때 나는 내 목숨을 위하여 이 집을 떠나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당장 치르고 나올 돈이 없다. 그래도 취직만 되면 살아갈 도리가 있으리라. 있는 세간을 거의 다 들쳐가지고 올라왔던 200원이라는 돈은 되지도 못하는 그 취직운동이 한 달이 멀다 하고 한 푼 없이 물어가고 빈손 안에 손끝만 쥐고 앉았게 되니 동무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다. 동무라야 노, 홍, 조, 백, 허 이 5사람밖에는 없었지만 그들은 내가 언제부터 돈 한 푼 없이 각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줄은 잘 알면서도 그저 모르는 채다. 아니, 언젠가는 한번 참다 돈의 융통을 좀 원해 보았더니 그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그때부터는 하나같이 나의 하숙에까지 걸음발을 딱 끊고 말았다.
그러니 도리가 없는 나는 병을 덮치는 백미밥인 줄을 알면서도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저 운명의 목숨을 맡기고 눈치에 그 밥이나마 고맙게 받아먹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어멈이 다시 나오는 기색이다. 신 끄는 소리가 중문턱을 넘어선다. 순간 밥이라는 것이 다시금 전광처럼 눈앞에 번쩍하고 나타날 때 나의 눈은 어느새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책에 곁눈질을 하였다. 그것은 철학에 관한 서적으로 내 생에 있어 사람 된 나의 전부를 키워준 자모와 같은 것이어서 어떤 난처한 경우일지라도 품밖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 신념도 그렇거니와 그것은 또한 난처한 경우일수록 그것의 해결을 지어주는 그것이야말로 내 생애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어서 2000여의 장서를 모두 팔아먹으면서도 그 책만은 오직 품 안에 품고 다니던 것이었다. 허나 너무도 절박한 사정이 어제 저녁 불면의 고민 속에서 차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백반이 다시 내일 아침을 엿볼 때에 절대한 생명은 사랑하는 책이니까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자고 알뜰히도 서두르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끌어오며 마침내 나는 이것의 이론으로 정당화를 시켜놓았던 것이다. 아이, 오정이 다 됐어요. 어서 일어나라는 말이다.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시원한 듯이 어멈은 왜 그러느냐는 한마디의 물음도 없이 발꿈치를 돌린다. 안 먹겠으면 진작 안 먹겠다고 할 게지. 한껏 자빠져서 남의 고를 올리고야. 이 빌어먹을 녀석. 어멈의 보고를 받은 주인 마누라는 중문 밖까지 들려라 하는 듯이 조금도 조심성 없게 뱉어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는 너무도 평범하리만치 나의 귀에는 익다. 그것은 조금도 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다만 흥하고 머리를 들어서 어제 저녁의 고민 속에서 한 권의 서적처럼 절대한 생명의 후보로 나섰던 춘추의 합복을 벽에서 떼어 입고 그리고 예의 그 책을 집어든 다음 왜 봉변을 당했는지 아궁의 손잡이를 받고 넘어진 단장을 주워들어서 전신에 피가 멎은 것 같은 무거운 폼을 의지해서 대문을 나섰다. 며칠 만에 걸음을 걷는 다리는 전에 비해서 별로 더한 줄은 모르겠으되 결코 가벼워진 맛은 없다. 그러나 손끝에까지 무엇을 매다 단 것 같이 심하게도 팔깍 쫓아 떨어져 오는 것을 보면 병은 그동안에도 분명히 깊어졌음을 알게 한다. 오래간만이라 진고개라도 가볼까 하던 나는 이런 몸으로 운동이 과하면 안 될 것을 짐작하고 관운정 어느 서점에 들어가서 그 책을 마침내 일금 1원 50전에 바꿔들었다. 팥죽을 한번 배불리 먹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팔은 긴 토끼에도 있다. 타오르는 목은 우선 발부리 앞 다방으로 먼저 유혹한다. 나는 선풍기 가까운 야자수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긴 토끼를 청했다. 선벅선벅 떠서 몇 숟갈 입에 넣으니까 등골에 땀방울이 가다든다. 시원한 맛에 의자에 몸을 기대싣고 청량음료를 나르기에 분주한 끽다거를 할 일 없이 바라보다가 나는 시야에 벌어지는 뜻 아닌 그림자를 찾았다. 저쪽 매화분 뒤로 조, 홍, 노 세 사람이 헤엄쳐 들어왔던 것이다.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반가움에 그들을 맞기 위해서 빙그레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때 나의 시야에는 벌써 그들의 그림자는 어느샌지 사라지고 만다. 조군의 시선이 정면으로 나의 시선과 마주칠 때 조군은 무슨 봐서는 안 될 원수나 본 것처럼 얼른 시선을 피하여 누구를 찾으러 온 사람처럼 휘 한 바퀴 장내를 둘러 살피는 모양을 하더니 뒤에 달린 홍, 노 양군에게 일변 눈짓을 하며 단장으로 앞을 가리켜
어서 나가자는 뜻을 말하던 것이다. 나는 뱀을 돈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휑해졌다. 눈앞에서는 알 수 없는 무수한 원형의 그림자가 빙빙 떠돌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개 그들이 요즘 나와 사이를 멀리하는 것이 나의 난처한 사정에 물질로 자기네들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의미에서일 것이겠거니 하는 정도에서 그들을 보다 더 악의로 해석하고 싶지 않은 나였건만 이렇게 만나서까지 인사 한마디 없이 전혀 원수와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볼 때 내 가슴은 미어지게 아팠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악감정을 갖게 한 그런 행동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다만 턱을 여러 번 얻어먹고 한 번도 갚지 못한 것.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은 있었다. 언젠가 조군이 이 삼복고열에 나의 아직 벗지 못한 춘추의 합복을 가리켜서 나는 실상 너와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더라. 나의 동무가 군과 같은 자림새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하던 것이요. 그런지 며칠 후 그의 여관을 찾아갔을 때 그는 또 나의 양복을 겼는지라며 이 여관집 딸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는 모양이니까 연애가 성립될 때까지는 군의 양복 자태는 좀 제발 사양해주게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아무리 그것이 농담이라고 치더라도 다소 무안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와 나와는 서로가 못하는 말이 없이 지내오던 터이므로 농담이었을 것이거니 하고 웃음으로 받고 말았지만 이제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살피고 그것을 되풀어 보니까 그 언사는 분명 내가 역하여 참마음에 농담의 껍데기를 씌우고 했던 말임이 틀림없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 그 원인은 물론 나와 자리를 같이 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네의 인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것이니 나를 대해서는 재미없다는 것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도 변하는 것일까?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 맺어온 그와 나와의 교부는 그것이 결코 허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좀해선 허하지도 못하는 돈이라는 관계에 있어서까지라도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주머니를 뒤져쓰던 그런 처지였다. 참으로 그는 나를 못 잊어함이 다른 그 어느 동무에게나 비할 정도가 아니었다. 내 집안이 어떤 사정에서 일시에 몰락을 피치 못하여 1년을 앞으로 남겨놓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는 안 될 운명에서 귀향길에 오를 때 동경역에서 품천까지 전송을 나오던 조군의 눈에서는 연인을 떨어지는 계집애처럼 석별에 못 이기는 눈물이 끊임없이 두 뺨으로 흘러내려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아니 흘리게 하지 못하던 그런 교분으로서의 그였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다. 어이, 삐루. 나는 술을 아니 청하지 못했다. 이때 내 마음을 참고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가져오는 삐루, 즉 맥주를 사정없이 들이켰다. 본시 잘 먹지 못하는 술이었지만, 아니, 술을 먹으면 각기에 해롭다는 의사의 주의까지 받은 것이었지만, 나는 내 바른 정신을 아니 흐리우고는 배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술이 들어갈수록 정신은 더 똑똑해만 진다. 나의 그 가난하디 가난한 주머니를 뒤집는 그 돈의 액수로는 좋게 흥분된 내 정신을 흐리울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내 마음을 보다 더 괴롭히는 것밖에 더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 새로 2시나 되었을까?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어렴풋이 정신이 흐렸을 때 벼랑간 대문이 왈칵하는 바람에
나의 눈은 놀람에 번쩍 뜨였다. 누구요? 손님 왔습니다. 자칭 손님이란다. 이상한 대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손님을 데리고 온 사람인가? 손님? 나를 찾아올 손님은 서울 장안에 없는데, 더구나 이 아닌 밤중에. 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방 손님 계세요? 오신 손님이 몸이 위태하시니까 빨리 좀 문을 열어주세요. 밖에서는 나의 방 뒷미닫이를 똑똑 두드린다. 비록 나의 이름은 따져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방 손님, 그것은 내가 틀림없다. 나를 찾아온 손님이다. 나를 찾아온 손님이 몸이 위태하다. 나를 찾아올 손님이 그런 손님이 있을까? 나는 의아한 눈을 둥그렇게 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신은 대관절 누군데 나를 찾으십니까? 안군. 이번에는 겨우 입술 끝에 떨어놓는 힘없는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나의 성자를 불러놓는다. 나는 정신이 펄쩍 들었다. 안군 하는 그 음성은 심히도 귓맛에 익은 음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누구일까 헤아려 볼 여지도 없이 내 벗의 한 사람이 몸이 위태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에 어느샌지 나는 나도 모르게 문을 냅다 밀고 뛰어나가서 대문 빗장을 더듬어 열었다. 대문을 정면으로 향하고 마주놓은 한 채의 일렸고 그 위에는 한켠 손과 머리를 붕대로 동이고 전신에 피투성이가 된 사나이가 힘없이 고개를 어깨 위에 떨어치고 있다. 누굴까 살펴보고자 머리를 쑥 내미니 안군 하며 손을 마주 내미는데 자세히 보니 뜻이나 하였으랴 그것이 조군이라니. 그 순간 나는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보다 나를 왜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선뜻하게 나의 마음을 앞서 찌른다. 나와는 전혀 인연을 끄는 것처럼 따돌리고 대하기조차 피하던 조군. 이제 그 조군이 나를 찾아왔다. 피에 젖어서 나를 찾아왔다. 이것이 정말 생시인가? 나는 멍하니 서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피에 젖어 고민을 느끼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는 어느샌지 그의 손을 덥석 더듬어 쥐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몸을 비튼다. 조군, 이게 웬일인가? 역시 말없는 한숨과 같이 그의 입에선 확 하고 술 냄새가 풍겨나온다. 그는 그 상처에 술까지 더할 수 없이 마비되어 있는 성십다. 인력거꾼과 나는 좌우에서 그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들여다 눕혔다. 나 물 좀. 한참 동안 그런 듯이, 아니 죽은 듯이 눕힌 그대로 넘어져서 몸 한번 움직이지 않던 조군은 눈살과 같이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반쯤 든다. 그리고 주발에 남실거리게 떠다 준 물을 꿀꺽꿀꺽 단숨에 삼키고 나더니 정신이 드는 듯이 휘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는 다시 누우려다가 참기 어려운 무엇이 있는 듯이 강행히 얼굴을 찌푸리며 이빨을 부득부득 가한다. 조군, 조군, 웬일이야 이게? 에이. 대답은 않고 그는 방바닥에 깨어져라 두드리며 고함을 지른다. 이놈들. 저 조군. 원인을 모르는 나는 그저 멍하여 부를 수밖에 없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죽어. 미친 듯이 몸부림을 하며 그는 눈물과 같이 서름까지 터뜨린다. 조군. 그가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나는 슬그머니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꾸 불렀다. 나는 죽어.
이 꼴을 하고 내가, 이놈들을 그냥. 조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인데 그래? 나는 동무도 없는 놈이야. 나는 죽어. 내가 그놈들을 그냥. 그는 더욱 세차게 방바닥을 두드린다. 상처 입은 그 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마땅치 못한 것 같아서 나는 그의 손을 우선 붙들었다. 안군, 글쎄 안군. 내가 군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건 정말 미안한 일이야. 근데 사람이 이거야 원 안타까워서 살 수가 어디 있나? 에이 참. 분함을 못 참는 듯 멎었던 눈물이 다시금 미끄러져 나온다. 나는 너무도 격분한 그의 태도에 뭐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글쎄 이놈들에게 내가 그놈들을 동무라고 믿다니. 노가놈, 홍가놈, 허가놈, 하나 같은 놈들. 이놈들이 작당을 하고 나를. 글쎄 내가 오늘 저녁 그놈들을 데리고 명월관회를 가지 않았겠나. 근데 말이야, 산홍이라는 기생을 내가 뜻을 둔 지가 오랜 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래 오늘 저녁에도 그녀를 불렀더니 그것이 글쎄 나만 좋다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서비스를 불공평하게 하니까 이놈들이 셈이 나서 강주정을 부리면서 트집을 잡지 않겠나? 그러더니 나중엔 홍가놈이 산홍이의 따귀를 갈긴단 말이지. 그게 글쎄 꼴이 무엇겠나. 막잡이들도 아니고 적어도 최고 학부들을 나온 인텔리들이 기생에게 손을 대다니. 그래 내가 걔를 붙들고 위로를 좀 하는 척 했더니 그땐 날더러 꽃 같은 자식이라고 막 달려들겠지. 홍가놈, 노가놈, 백가놈, 허가놈 할 것 없이 이놈들이 웬통 달려붙어서 나를 미친 개나 치듯이 난타질을 한단 말이야. 내 이 양복골이 이 피를 좀 보게나. 내가 이제 원수를 못 갚나. 군 두고 보게. 그놈 홍가놈의 대강이를 당장에 으스라치랬더니 내가 그놈을 안다리를 걸어 깔고 앉지야 못하겠나. 근데 그만 식탁 위에 컵을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 손까지 아마 동맥이 끊긴 것 같은데, 에이, 내 이놈들을. 걸어진 침을 힘줘 삼키며 그는 뿌드득 다시 일을 가한다.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조군을 대장격으로 앞세우고 다니면서 나를 그룹에서 따돌리던 그들은 이제 대장 조군을 구타하였다. 일개 계집의 시기로 구타하였다. 동무인 나를 버리고 다른 동무들한테 버림을 받은 조군. 버림을 받고 버렸던 벗인 나를 다시 찾아온 조군. 조군은 나를 무슨 뜻으로 찾아왔을까? 안군, 그러니 이 꼴을 하고 여관으로야 차마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여관에서는 나를 불황자로 볼 거야. 우선 여관집 딸 윤희가 내가 매를 맞았다면 내 위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윤희는 한참 내게 반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윤희한테 이 꼴을 차마 보일 수가 없어서 군을 찾아온 거야. 너무 시끄러워 말게. 나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말을 몰랐다. 자기의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던 벗을 딱한 사정에 직면해선 당당히 찾아올 권리를 갖는 것이다. 나는 입안이 씀을 느끼고 아무 말 없이 걸어진 침을 삼킬 뿐이었다. 밤을 새운 뒤 아침을 먹고 병원에 갔던 조군은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진찰을 받고 돌아와서 다 나을 때까지는 나에게 시끄러움을 부득불 좀 끼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여관에다가는 한 3주일 동안 북선지방에 여행을 다녀온다고 전화를 걸어 놓았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부터 나의 방에서 지내며 병원에 다녔다. 돈 냄새를 맡은 주인 마누라는 조군에게
할 수 있는 한 친절을 다하는 눈치였다. 돈이 말하는 그 풍채에 홀대할 수가 없었던지, 혹은 그를 영원히 자기 집에 붙들어두고 밥을 팔아먹을 심계에서였던지, 어쨌든 친절은 나에게 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식찬 같은 것도 전에 나의 것에 비하여 배 이상이 늘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정성을 다하여 요리법에 애를 쓰는 흔적까지 보였다. 이렇게 주인 마누라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날마다 병원에 다니던 조구는 보름을 넘어 다니고 나서 어느 날은 병원에 가는 듯이 나가서는 진종이를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나에게는 뜻밖의 피솔이라는 각기약 250g의 한 병이 진국의 모 약방으로부터 조권수라는 이름의 딱지를 달고 배달이 되어 왔다. 나는 이것을 보고 문득 놀란 나머지 조구는 이 집을 아주 떠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니 조군이 이 집을 떠난 이유도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조군은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오는 돈 300원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돈을 찾고 보니까 돈을 가지고서 병중에 돈 없이 쩔쩔매는 나와 같이 있기가 차마 미안해서 슬그머니 이 집을 떠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에게 시끄러움을 끼친 보상으로 그 약을 사보낸 것이 아닐까? 그게 뭐예요? 주인 마누라가 묻는다. 약인가 본데요. 그거 사오는 게요? 주인 마누라는 돈이 없다는 내게 약이 온 것이니까 이상해서 묻는다. 조군이 나 약 먹고 살아나라고 사보냈나 보군요. 아이 참 사정 있는 양반도. 근데 그이는 사흘씩이나 뭘 하고 안 들어온대요? 내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약을 사서 보낸 걸 보니까 아마 이젠 안 들어올 모양이죠. 뭐요? 안 들어와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손해나지 않나요? 아, 그럼 우리 집은 뭐 아주 떠난 사람이게? 아니, 무슨 사람이 그럴까? 아니, 난 그날 아침에 돈 10원을 좀 맡았다 달라고 주기에 받아 넣었더니 이제 그걸 그럼 식비로 쳤구만. 멀쩡한 사람이 그게 무슨 인사야? 주인 마누라는 저기 섭섭한 표정이나 그러나 식비는 잘 이우지 않은 것만이 다행이라는 듯이 중얼거리면서 허리에 찬 주머니를 치마 위로 한번 쓸어본다. 이 기회에 주인 마누라는 식비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하고 말머리를 내게로 돌려붙여 식비 채근을 또 할 것만 같아서 아니한 마음에 나는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2반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저희 채널에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 가능하시고요. 재생 목록에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